이 문제 별로 어려운 문제 아니잖아요, 그죠? 자,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지 한번 보세요. 뭐 정확한 위치가 딱히 중요하겠습니까만은 대충이라도 잡아주면 약간 요런 느낌의 삼각형인가 봐요. 근데 저는 약간 비율을 깰게요. 여기 딱 그 0,0, 4,8, 9,3 맞춰서 그리면 삼각형이 너무 약간 얍실하게 그려지는 경향이 좀 있어서 적당히 두툼하게 그려져야 보기가 좋잖아요, 우리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아가들? 이렇게 그려져 있다고? 그리고 보통은 삼각형 OAB 하면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네이밍 하기 때문에 OB에 이렇게 읽어야 맞는데 제가 좌표를 정해줬으니까 상관없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요 내부에 점 하나를 잡았는데 목적이 뭐냐면 PBA, PAO, POB의 넓이가 1대 2대 3이 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대충 얼추 그 정도 되는 점이 어딜까를 좀 생각을 해서 P를 잡아보면 요 정도나 될까 싶어요. 근데 뭐 이거 잘 잡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못 잡아도 돼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는. 자, 이렇게 했을 때 삼각형이 3개가 나오잖아요. 근데 넓이가 1대 2대 3이라고 나와 있잖아. 여기까지 이해하겠니? 이해하겠어? 내가 하고 싶은 게 무슨 말이냐면 적지 말아봐, 얘들아. 이게 1대 2대 3이잖아. 그지? 이랬을 때 얘를 연장해서 여기까지 딱 끄면 아까 내가 여기가 2대 3이라 그랬잖아. 그지? 그럼 여기도 2대 3이야. 자, 아닌 것 같다. 손 들어봐. 아닐 수가 없어요. 아닐 수가 없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죠? 예,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 무조건 2대 3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애당초에 여기랑 여기가 2대 3이라고 말을 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여기랑 여기가 2대 3이 돼야만 전체가 2대 3이 되는 그런 구조인 거죠. 이거는 그 중학교 2학년 도형 문제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많이 경험을 한 친구들은 2대 3이다라고 하면 아, 이게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친구는 왜요?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예. 중학교 2학년 도형에서 경험을 하셨을 거라고 보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제가 여기의 면적을 2S, 여기의 면적을 3S 이렇게 잡을 거예요. 이해하겠니? 그러면 이 1에 해당하는 게 지금 5S가 된 거야. 그럼 2는 몇 S? 10S? 맞아요? 3은 15S? 여기까지 이해됐니, 아가들? 그치? 근데 진짜 필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요. 얘랑 얘. 여기가 몇 대 몇이다? 10S랑 2S니까 5대 1 되는 거죠. 그럼 5대 1로 내분하는 점인데 여기는 2대 3이잖아요. 뭔 말인지 알지? 그래서 A가 4,8이고 B가 9,3이니까 일단 이 점의 좌표를 먼저 구합니다. 2대 3으로 내분한 내분점이 얼마입니까? 6,6인가? 맞아요. 분점 공식 쓰지 말라고 했어. 이거 어떻게 하는지 다 알지? 예. 자, 그러면 6,6과 원점을 5대 1로 내분하는 거니까 점 P의 좌표는 뭐가 되겠어요? 5,5가 되겠네요. 이렇게 쉽다. 진짜 쉽잖아요, 그죠? 맞아요? 예. 쉬운 문제니까 쉽게 푸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 되겠니? 그래서 삼각형에서 어떤 그 선분의 길이의 비를 삼각형의 높이가 같은 삼각형의 면적의 비로 표시하는 게 되게 좀 유리할 때가 많습니다. 몇 대 몇 막 선분에 쓰고 있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1236번 1,0을 지나고 꼭지점이 4,4인 이차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 중에서 a가 아닌 점을 c라고 하자라고 하면 c는 사실 7,0 아닌가? 고민을 하고 있어. 왜냐면 이차함수의 x절편은 대칭축에 대해서 대칭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물론 위로 보는 것도 알고 다 알겠지만, 그러니까 이걸 상황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꼭지점이 4,4라고 했고
1,0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거잖아. 지금 여기가 B 4,4고 여기가 A 1,0이라는 얘기니까 이 C는 당연히 X는 4의 대칭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점 C는 7,0이야죠. 이런 건 그림을 안 그리고도 아 C는 7,0이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냐 아가들? 알겠어요? 근데 점 A를 지나고 삼각형 ABC의 면적을 2등분하고 싶다라는 말은 삼각형 ABC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지금. 맞아? 근데 점 A를 지난다는 게 중요한 거지. 점 A를 지나면서 이걸 2등분하려면 당연히 어디를 지나야겠냐면 BC의 중점을 지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맞아요? 이 BC의 중점 M은 2분의 11,2가 될 거 아니에요. 따라서 이때 기울기만 구하면 되니까 선분 AM의 기울기를 구하시면 분모가 2분의 9예요. 분자는 2고 그럼 9분의 4네요. 그래서 P 플러스 Q는 얼마다? 13. 되게 쉽죠? 되게 쉽잖아. 맞아? 예. 그 다음에 1230번 볼게요. 이게 좀 어려운 문제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들 어렵다고 얘기하니까 잘들 맞추더라고. 어려운 문제 되게 좋아하나 봐요. 그렇고요. 이게 원래 이제 좀 그림을 러프하게 좀 그려보면 아직 그리지 마세요. 대충 일단 그려서 어떤 상황인지 파악하려고 하는 거니까. ABC가 이렇게 있다고 쳐요. 그냥 ABC가 이렇게 있었는데 무경심을 G라고 하고 일단 놔두고 AB의 중점을 잡아서 L, BC의 중점을 잡아서 M, 그리고 CA의 중점을 잡아서 N이라고 잡고 직선 BN과 LM이 서로 수직이다. 즉 여기가 수직이라고 말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가 중점이잖아 친구들아. 그럼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에 의해서 얘랑 얘는 평행일 수밖에 없거든. 그럼 여기도 수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세 말이 무슨 말이 되니? 근데 이것도 중점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점 B에서 대변에 수선을 내렸는데 수직 2등분 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 삼각형이 무엇이다? AB랑 BC가 같은 2등변 삼각형이다. 이걸 알고 시작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너네한테 설명을 하려고 이걸 그린 거고 실제로는 BN과 LM이 서로 수직이다를 보고 아 이거 2등변 삼각형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처음부터 2등변 삼각형을 그리면 더 좋겠지. 왜냐면 본인이 그려놨는데 2등변이 아닌 그림을 자꾸 2등변인 것처럼 풀려고 하니까 눈이 점점 이상해지면서 문제를 틀리게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미리 알고 좀 2등변스럽게 그리면 좀 나을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알았지? 여기 이런 느낌인 거지. 아까랑 딱히 그림에 차이가 없는 느낌인데 예, 그런가 보다 하세요. 선생님 4가 왜 2? 다 맞네. 그림 위치도 다 맞죠? 예. 여기가 수직이라고 했지만 여기도 수직이다 라고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여기까지 하겠니? 이해하겠어? 그런데 G는 어디에 있을 거냐면 G는 여기 있을 거거든. 자, 내 말 잘 들어봐. 여기 대 여기는 몇 대 몇? 2대 1이야. 여기 대 여기는 몇 대 몇? 1대 1이야. 이 2대 1과 1대 1이라는 비를 통합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끊어줘야겠냐면 3대 1대 2로 끊어줘야겠지.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아? 여기를 3이라고 보고 여기를 1이라고 보고 여기 2라고 보면 아까 내가 말한 B를 다 만족한다고. 2대 1도 만족하고 그죠? 1대 1도 만족하죠.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이해됐어요? 네. 자, 여기가 n a, b예요. 자, 문제에서 나와 있는 정보는 G에서 LM까지의 거리가 4루트이다. 즉 여기 1, B1에 해당하는 게 지금 4루트이다. 이게 나와 있는 거거든. 여기까지 알아보겠니 얘들아? 여기까지 알아보겠어? 자, 그런데 이 점의 좌표는 LM의 중점일 거니까 이 점이 무엇인가 알 수 있어요? 3,0인가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LM의 기울기 한번 구해봐. 너네 안 구해봤겠지만 기울기 얼마야? 마이너스 1 아니니? 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사실은 BN의 기울기는 뭐라는 걸 뜻해요? 1이라는 걸 뜻해요.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여기가 4루트이면 여기가 12루트 2일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보이지만 이 삼각형은 기울기가 1이기 때문에 무슨 삼각형?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란 말이야. 이해가? 그러니까 여기의 길이도 12여야 되고 여기의 길이도 12여야 되는 거지. 그럼 점 A의 좌표는 뭐가 되겠니? 이 3에다가 12를 더한 15가 되겠지. 점 B의 좌표는 이 0에다가 12를 더한 12가 될 거 아니야. 따라서 A, B의 곱은 얼마냐면 180이다. 이게 선생님의 풀이야. 이렇게 푸니까 개 쉽죠? 맞아요? 네. 근데 여러분들 이 개 쉬운 풀이를 왜 못하냐? 기울기 같은 거 잘 안 보려고 하니까 그래요. 그러지 않아요? 안 보지 않아? 좌표가 나와 있는데 기울기를 구해보지도 않습니다. 그죠? 이런 거 선생님은 구하려고 마음 먹고 구하는 거예요? 선생님은 구하려고 마음 먹는 어떤 그 단계를 넘어섰어요.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데 이미 구해져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여러분도 그렇게 될 겁니다. 알겠지? 왜냐면 문제의 특징을 살리는 풀이가 보통 쉬운 풀이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려면 문제의 특징을 발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좌표를 보고 기울기도 구해보고 길이도 구해보고 다양한 시도를 해서 이 문제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징을 내가 캐내겠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좋은 풀이가 나오는 거야. 아, 씨발 어떻게 풀지? 이렇게 해봐야 좋은 풀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항상 좋은 풀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문제를 유심히 관찰해야 나온다니까요.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문제를 유심히 관찰하는 기법이 기울기도 구해보고 길이도 구해보고 이 문장은 정확히 무슨 뜻일까도 곰곰이 생각해보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 문제의 특징을 발견하는 행위라는 거고, 처음에는 이 문제의 특징을 발견하는 행위가 되게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느껴져서 잘 안 해요, 아이들이. 근데 이것도 하다 보면 숙련치가 쌓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의식하지 않는데 나의 무의식이 구하고 있는 그런 느낌? 뭔지 알겠어요? 네. 그 정도가 돼버리면 되게 문제를 빨리 풀 수밖에 없게 되는 거지. 알았니? 쉬고 싶겠지만 두 문제만 더 풀고 쉴 거야. 자, 다음 1238번이에요. 이것도 되게 쉬운 문제였죠? 그렇지 않나? 일단 기억. A가 0일 때 L과 M은 수직이냐? A가 0이면 L은 어떤 직선이에요? X축의 평행인 직선이요? 그죠? 혹은 Y축의 수직인 직선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A가 0이면 M은 X축의 수직인 직선이죠. 혹은 Y축의 평행인 직선.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서로 수직이겠죠? 이해되지? 되잖아? 아니면 뭐 직선의 수직 조건은 뭐였니? 직선의 수직 조건은 뭐였어? X의 계수와 Y의 계수의 합이 0이면 수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A가 0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L은 A에 관계없이 항상 1,1을 지난다. A에 관계없이 무슨 뜻이에요? A에 관한 항등이죠. 어떻게 한다고? A가 식에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A로 묶어낸다고 했어요. 그러면 A가 식에 영향을 안 주려면 X가 마일이어야겠죠? 이때 Y가 2가 되는 거니까 A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은 1,2가 아니고 Y1,2입니다. 틀렸네요. 됐죠? 네. 디귿. 두 직선 L과 M이 평행이 되고 싶다고 했는데 L과 M이 평행이 되려면 X의 계수의 B와 Y의 계수의 B는 같고 상수항의 B는 같지 않아야 하죠. 상수항의 B까지 같으면 위치관계상
평행이라고 부르지 않고 일치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맞아요? 네. 그런데 이 문제는 여기만 확인해도 문제가 풀리죠. 이게 a제곱이 마사란 얘기니까 이걸 만족하는 실수 a는 존재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애당초에 평행이 될 수 없겠다 라는 얘기지. 다 이해되셨나요? 네. 이렇게 쉽잖아요. 넘어갈게요. 자, 다음 1239번입니다. 세 개의 직선이 좌표 평면을 6개의 영역으로 나눈다 라고 했는데 세 개의 직선,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의 문제들은 평상시에 여기에 대해 생각을 안 해보면 좀 어렵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평면에다 직선 3개 그어보라고 하면 아이들이 그냥 약간 이런 식으로 그을 거 아니야. 맞아? 이러면 섹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나오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러니까 6개의 영역이 아니고 7개가 나오는데 왜 6개가 나온다고 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일단 첫 번째고요. 그럼 6개가 나오려면 어떤 특별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얘가 섹터 하나 줄어드는 거구나, 그런 관점이잖아. 그래서 이 상황에서 특별한 조건을 만들어 본다고 하면 셋 중에 임의의 두 직선을 평행하게 보는 건 어떨까? 첫 번째. 그럼 이렇게 평행하고 이렇게 지나간다고 하면 섹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나오잖아요. 오, 이 6개란 말 중에 이게 일단 들어가겠네. 두 번째로 이 점이 모여서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면 어떨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오, 6개가 나오는군.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거 외워서 내가 하는 거니? 아니야. 아니라고. 직선을 어떻게 배치할지를 내가 고민을 해보고 6개가 나오려면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는 얘기예요. 알았니? 여기서 질문 4개가 나오려면요? 그렇죠. 이러면 되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외워서 하는 거 아니라고요. 알겠죠? 예. 생각을 좀 해보세요. 생각을. 여러분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어요. 선생님 저 풀 때 생각 못 했는데요? 그거는 생각할 생각을 못 한 거예요. 진짜 생각을 못 한 게 아닐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첫 번째 어떤 상황이 있다? 임의의 두 직선이 평행이게 되면 문제의 조건을 만족한다 이건데, 그냥 봐도 알겠지만 이 두 개는 평행이 불가능하죠? 수직이니까요. 알겠죠? 그러면 각각의 기울기가 1하고 마이너스 1이니까 세 번째 직선의 기울기는 뭐예요? 마이너스 a분의 1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1하고 마이너스 1 되려면 a는 어차피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면 될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 나오고, 두 번째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이때가 두 번째 케이스가 되는데, 저걸 이미 개수가 확정인 두 개의 직선을 연립해서 교점을 구해보면 교점이 누가 되냐면 2,1 되나요? 되잖아. 그럼 2,1 세 번째 직선도 지나야 되니까 2 더하기 a는 4다. 이러면 a는 2도 되는 거죠. 그래서 1하고 마이너스 1하고 2까지 되는 거니까 곱하시면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어렵나요? 안 어렵나요? 안 어렵죠? 안 어렵죠? 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